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그 리스크들이 미국으로부터 또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이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미탐TV입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워낙 중국 기업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 패권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중국 스스로에서도 많은 어떤 견제 장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을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리스크와 그 리스크를 좀 벗어나 있는 기업들을 좀 구분해서 좀 이런 리스크들이 없어질 때 어떤 기업들을 먼저 좀 관심을 두고 좀 보면 좋을지, 그런 관점에서 이 리스트를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상장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수백 개 정도 기업이 되는데, 이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보면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 리스크를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써드렸는데, 2번하고 3번은 꼭 중국 기업의 투자 리스크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모든 기업의 주식을 투자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보면 되는데요. 두 번째 먼저 보면 재무 리스크. 그러니까 재무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어떤 이렇게 재무적인 안전성들에서 부채가 너무 과도하다든가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하다든가 회사의 향후의 매출이나 실적들이 좀 꺾이고 있어서 성장성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재무 리스크라고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리스크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무 리스크나 고평가 리스크 자체가에서 노출이 돼갖고 잘못되는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재무 리스크도 나왔을 경우에 주가가 급락하지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고평가 기업들 관련해서는 리스크도 역시 리스크로 보시고 같이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무 리스크가 없는 기업들, 상당히 좀 낮은 기업들, 그 다음에 고평가 리스크가 좀 적은 기업들을 좀 정리하는 것들, 이렇게 좀 더 압축해서 보시는 게 상당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건 역시 중국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한테만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리스크가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경제 패권을 두고 싸움하고 있는 그런 갈등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상장인 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법들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국 기업들 중에서 미국 상장사들이 혹시 퇴출되지는 않을까,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퇴출하거나 이런 형태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이미 중국이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에 많은 돈들이 지금 다로 들어가 있고 주주사도로 대부분의 미국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전부 다 퇴출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중국 상장 기업들이 주가가 약세를 보이거나 오르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요즘 뉴스들 보면 거기도 이제 성장도 성장이지만 이제 워낙 거기도 이제 빈부격차들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동부유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무게를 두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거나 과도한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쪼개거나 없애거나 또는 이익을 상당히 줄일 수밖에 없는, 교육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교육과 관련된 이런 규제들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교육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규제들을 통한 것들이 결국 기업의 이윤 활동을 하는데 또 기업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는 마이너스 효과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또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이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세 가지 리스크 중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미리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미리 좀 걸러내고 나머지 한 개에 대한 요 부분들, 경제 갈등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도 역시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그 해결되는 부분들이 나아가는 방향 쪽으로만 방향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저평가되어 있고 또 재무 리스크가 없는 기업들의 주가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과거의 어떤 주가들 수준을 회복하거나 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갈 수 있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를 미리 좀 알아두셨다가
뉴스라든지 뭐 이런 형태를 보셔갖고 1번에 말씀드린 그러한 리스크들이 좀 사라지면 그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뭐 몇 개 정도를 이렇게 편입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꾸리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리스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요 몇 개 여기가 올인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런 리스크들이 좀 줄어들 때 어떤 기업들 위주로 중국 기업들을 봐야 되고 또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일부 편입했을 때 전체적인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시가총액 20개를 먼저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알리바바 그룹입니다. 그다음에 JD.com, 핀도핀도, 그다음에 뭐 페트로차이나, 네디즈 뭐 이런 형태의 기업들은 좀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여기 10개들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색으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 여기 지금 뭐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저희가 투자 매력 점수라고 저희 데이터에서 직접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점수가 있는데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 그리고 재무의 안전성,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 그 다음에 사업의 독점력 등을 5가지 항목들을 평가해서 지표로는 22개의 지표들을 모두 다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70점을 초과한 기업들을 제가 이 오렌지 컬러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즉, 이 점수 정도가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재무에 대한 리스크 있잖아요. 실적이라든지 아까 안전성이라고 하는 뭐 부채라든지 이자를 뭐 낼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 통과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리스크가 있었던 2번하고 3번에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 표를 가지고 일단 1차 필터링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를 통해서 그것들을 팔로우하면서 좀 그 부분들을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최악의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들은 뉴스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위에서 10위 그룹에서는 보면 네, 이제 뭐 알리바바 그룹이라든지 네디즈라든지 뭐 바이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70점을 좀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11위부터 뭐 20위까지 좀 보시면 뭐 샤오퐁 전기차 업체죠. 그 다음에 뭐 리오토 여기도 이제 전기차 업체고요. 그래서 11위부터 20위까지 시가총액의 업체고 이 중에서 이제 70점을 넘는 기업은 JTO 익스프레스 네, 물류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1위부터 20위까지 시가총액 전체 기업 중에서 70점을 초과하고 있는 기업은 한 4개 정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4개 정도 기업들은 재무 리스크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매우 낮은 그런 상태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점 이상 기업인 중에서는 요 앞에도 몇 개 이제 뭐 페트로차이나라든지 뭐 둘 다 이제 오일 가스 쪽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이제 다른 기업들이라서 제가 요 부분의 기업들을 좀 제가 넣었는데요. 그래서 뭐 루팍스 홀딩스 핀테크 업체고요. 그 다음에 텐센트 뮤직은 뭐 워낙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6개 기업 그러니까 이제 70점을 초과한 기업 4개랑 그다음에 50점을 초과한 기업 중에서 이 2개를 골라서 좀 이 형태의 기업들이 어떤 저희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진단 결과들이 나오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좀 빠르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인데요. 첫 번째 기업은 알리바바 그룹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인데 미국으로 보면 뭐 아마존닷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하고도 많이 비교됩니다만은 어떤 뭐 알리바바닷컴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상거래 업체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닷컴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중국을 기본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 6개월 동안의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 뭐 230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이게 뭐 한 13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한 30-40% 가까이 주가가 뭐 고점 대비 보면 그렇게 급락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리바바닷컴을 뭐 망하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제 뭐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찰리 멍거가 더 추가로 매수했던 걸로 알려져서, 원래도 갖고 있었지만 추가로 더 산 걸로 알려져서 또 집중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이제 투자의 대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기업이 우량주라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상당한 성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투자 매력 점수도 90점으로 중국 기업 중에서는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미국 기업하고 전체 비교하더라도 뭐 상위 한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다 이제 중국 기업들이 조금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번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사라지면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좀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 매출액이나 실적들을 좀 살펴보면요. 2021년도 예상 회계 기준은 3월입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 3월이라서 2022년도 3월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일단은 뭐 회사가 위안화로 발표하긴 하는데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변형해서 지금 보여드리면, 그래서 매출액은 1,410억 달러, 매출액이 33%,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9.3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 1년 후에 예상 매출액은 1,687억 달러 20%,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10.8달러 16%, 즉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하는 높은 성장률이 좀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좀 안정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로 본 종목 진단을 좀 보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점이 있는데 업종 평균 37점이니까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이 주가 추세를 보시면 단기, 중기, 장기가 있는데, 단기는 1개월이고요. 중기는 3개월, 장기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가 차트를 못 본다, 그러니까 잘 해석하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요거만 잘 보시면 지금 주가가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개월하고 3개월 동안은 지금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그냥 평균적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장기라고 하는 그 6개월, 저희가 아까 6개월 차트도 보셨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거를 이미 자동으로 계산해서 여기에다 지금 표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빨리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간 추세가 단기나 중기가 상승으로 다 전환을 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승 움직임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싸게 또 분할해서 나눠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이런 형태로 차트가 나타날 때입니다. 반대로 이게 뭐 다 단기, 중기, 장기가 상승할 때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살 때마다 계속 올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항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0점 만점에 5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요 5가지 항목은 22개의 팩터를 가지고 그 요인들을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현금 흐름표라든지 또는 뭐 이자 보상 배수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그 22개를 다 평가해서 한 번에 지금 점수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 점수가 높다는 거는 그냥 성장률 좋고 매우 안전하고 사업의 독점력이 높고 현금도 잘 창출하는 회사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분석이 끝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점이고요. 세부 항목별로 보면 뭐 수익성만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만점에 가까운 상당히 좋은 기업에 속한다고 보면 되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좀 보시면, 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아까 그 리스크 중에 세 번째 고평가되어 있냐. 그러니까 지금 앞단에 이제 좋은 기업이냐는 이제 두 번째 리스크는 90점으로 이미 사실상은 다 체킹이 된 거고요. 비싼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하면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 빨간색이 주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건 최근 1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으로 치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적정 주가는 뭐냐면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음영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 가운데가 이제 적정한 밸류가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평균적인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위에 이렇게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고평가, 저평가 영역. 보통 그 안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는 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기에 비하면 상당히 가격 자체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장성이 좋고 하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중국에 대한 리스크도 없었던 상황이니까요. 근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중국 기업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흔들리면서 주가가 여기서
거의 뭐 50% 이상 떨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보면 오히려 적정 주가 대비 매우 낮은 정도 수준까지 바닥을 찍는 이런 가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의 리스크는 지금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는 그런 가격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리스크가 모두 거의 없는 그런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1번만 해결되면 상당 부분 다시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업은 넷이즈입니다. 넷이즈는 이제 뭐 중국의 인터넷 포털 호세인데 뭐 그 사이트에 가시면 뭐 이렇게 뭐 뉴스도 보고 이런 것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 게임에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이런 것들, 뭐 또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요. 최근 6개월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한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요때까지 뭐 요때 주가가 더 많이 한 30% 가까이 25% 정도 떨어졌지만 최근에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을 좀 체크해 드리면요. 올해 연말 2021년도 예상 매출액은 1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주당 순이익은 4.15달러로 전년 대비 23%. 그러니까 둘 다 20%대 이상이니까 상당히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15% 이상씩 성장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54억 달러. 그래서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 15% 이상 성장하니까 어느 정도 뭐 최고의 초고속 성장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성장주에 해당이 되는 정도 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85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역시 매우 높은 편이죠. 그리고 주가 추세를 보면 중기하고 장기가 아까 앞에서 봤던 알리바바하고 달리 아직 여전히 횡보하는 구간, 완전히 하락 추세로 간 건 아니고요. 단기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상승으로 전환한 이런 모습이라는 거를 이 주가 추세에서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세부 항목을 보시면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147이고 상위 2%에 속하는 매우 우량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성이라든지 독점력 이런 부분에서도 대부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 아까 알리바바는 달리 상당히 주가가 아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밸류에 비하면 현재 적정 주가에 비하면 여기가 고평가 영역인데 고평가보다도 조금 더 높아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수익을 실현하거나 이런 형태들이 좋고 신규로 사실 분들은 현재 뭐 사는 거는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조금은 더 있어서 기업의 성장이 나오면서 적정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들이 확인이 된 다음에 좀 이렇게 보시는 형태가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바이두인데요. 바이두도 워낙 뭐 유명하죠. 뭐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네이버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하는 아이치라고 하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로보택시, 그러니까 아폴로고라는 걸 이미 런칭을 해서 한 2만 대 정도를 지금 깔아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플랫폼 기업이거나 또는 뭐 포털 사이트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다른 기술들을 가지고 향후에 뻗어나갈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6개월 동안의 주가는 24%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까지 보면 훨씬 더 많이 떨어졌겠죠. 아마 한 35% 정도까지도 떨어졌을 텐데 반등해서 지금은 요 정도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 실적을 좀 살펴드리면요. 매출액이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26% 오른 196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15% 오른 225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1% 오른 10.76 달러, 즉 바이두도 역시 마찬가지 한 15%에서 20% 정도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를 좀 살펴보면 71점인데요. 이 71점이 보통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하면 되게 낮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순위로 보면 뭐 14%니까 좀 높은 편이죠.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이 뭐 한 5,900개가 되는데 그중에 850등 정도 하는 거니까 좀 높은 편이고요. 여기서 실제로 보면 이 현금 창출력 부분에서 이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현금 흐름표를 분기 단위로 발표하지 않고 연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어서 중국 기업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간 단위로만 발표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연간으로 분기로 발표하는데 현금 흐름표만은 또 연간만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서 미국 기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재무제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있는 분기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점수를 주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들을 수동으로 저희가 찾아봐서 체킹해 봤을 때는 최소한 15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항목들이 5가지 항목들이 20점 만점씩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창출력도 마찬가지 71점이 아니라 한 84, 5점 정도까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향후에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통해서 분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추정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형태들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적용되면 지금처럼 또 수동으로 찾아보고 뭘 점수를 보정해야 되는 것들도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그와 관계없이 다 잘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이슈 때문에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밸류에이션은 저희 알고리즘에서 직접 계산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가장 잘 맞는 밸류에이션이 무엇인지를 적합한 밸류에이션이 그게 산업별로 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업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기업의 PER을 적용하는 게 맞을지 PSR을 적용하는 게 맞을 건지 또는 EV/EBITDA를 적용하는 게 맞을 건지 또는 PBR을 적용하는 그것들을 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정하고 그 기업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값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나오는 어떤 값의 평균값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계산한 값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밴드 차트가 가능하고 그 밴드 차트가 그러니까 싸면 싼 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증권사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도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가 따라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면 목표가가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기준을 보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이제 증권사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249달러 정도를 제시하고 있고요. 현재 뭐 일반적인 매수죠. 그래서 매수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 바이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이제 JTO 익스프레스, 뭐 티커로는 JTO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물류 배송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앞서 앞에 있는 그런 뭐 알리바바라든지 또 이런 인터넷 쇼핑 회사들이 사면 이제 물류들을 이제 하는 회사가 바로 이 JTO라는 회사고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주가를 보면 오히려 0.2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 33달러에서 26달러까지 쭉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한 20% 가까이 떨어졌다가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실적들이 좋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그냥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도 좀 중국에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사라지면 아마 빠르게 본인의 밸류들을 찾아서 움직일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예상치는 매출액이 48억 달러고 32%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23%, 주당 순이익은 1.13달러로 한 25%. 그러니까 앞에 있는 종목들보에 비교했을 때는 성장률이 가장 높은 형태로 나타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쪽 성장률도 한동안 고속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결과를 좀 보면요. 78점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분기 데이터까지 있어서 현금 창출력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5,900개 기업들 중에서 420등, 그러니까 상위 7%니까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78점이라고 해서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이 상위 퍼센트를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78점은 이게 절대 평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78점이라 하더라도 상위 7%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높고 현금 창출력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우량한 기업에 그래서 일반적인 재무 리스크는 거의 없는 기업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현재 가격보다는 적정 가격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좀 거래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가격들도 결국은 이제 적정 주가가 올라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거나 또는 이제 주가가 또 조정을 받거나 이런 기회들이 되면 또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중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좀 괜찮은 기업으로 이렇게 리스팅을 해 놓으셨다가 주가가 흔들리거나 크게 그럴 때 끄집어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기업인데요. 5번째는 텐센트 뮤직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멜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뭐 이 독과점 규제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뭐 최근에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도 뭐
텐센트가 이제 사실은 뭐 점유율 한 30%대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른 40%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하나 인수하면서 사실상의 중국 시장의 거의 80%를 거의 독점하는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당국에서 이제 규제하게 되고 뭐 거기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 이제 하고 있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나 그런 데들이 독점적으로 못하게끔 좀 이런 조치들을 좀 취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국의 어떤 뭐 규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주가들이 상당히 가장 많이 떨어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당 주가가 보면 58%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17% 정도 늘어난 49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11%, 주당 순이익은 한 9%, 그래서 한 10%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는 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진단 결과를 보면 51점이니까 이거 자체는 높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의 안전성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것들은 다 높은 편인데 현재 현금 창출력도 아까 앞에 있는 기업과 마찬가지 그런 형태대로 나타나서 저희가 보정을 하면 대략 한 65점에서 66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커트라인에 간당간당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진짜 우량하고 좋냐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매력이 떨어지지만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는 정도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 추세도 단기 중기는 횡보고 장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얼마든지 좀 이렇게 뉴스를 잘 체킹하면서 사시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유형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적정가가 뭐 10달러, 10.7달러, 11달러 정도인데 지금 주가가 7.75달러니까 적금 매수 단계로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딱 찍히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이 주가가 떨어지기 전이죠. 이게 최근 1년 동안의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적정 주가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이걸 뚫고 올라가서 고평가, 매우 고평가 라인까지도 다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이슈라든지 고평가 이슈라든지 성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30달러에서 거의 뭐 7달러 수준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한 70% 정도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이때 30달러에서 사신 분들은 되게 많이 아마 힘든 뭐 계속 갖고 계신다면 되게 힘든 상황이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저평가 라인보다도 더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텐센트가 그러니까 성장을 많이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싸고 재무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싼 가격대에 이제 들어와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번 중국에 대한 리스크들이 조금만 해결이 되면 아마 매우 싼 가격에 좀 볼 수 있는 기업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루팍스 홀딩스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중국의 핀테크 기업인데 그러니까 기술 기반의 어떤 개인 대출이라든지 P2P 자산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송금 서비스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하고는 소파이 테크놀로지하고 많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가총액은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루팍스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현재 조금 낮는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만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루팍스 홀딩스 대신에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더 아마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일단은 중국 기업들만 좀 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기업들 그냥 좀 후보에 놓고 좀 볼 수 있는 기업들 그 리스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의 주가를 보면 한 28% 정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 실적을 보면 올해가 매출액이 25% 정도 성장한 94억 달러.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13% 성장한 106억 달러고 주당 순이익은 1.18달러인 12%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종목 진단 결과를 좀 보면요. 100점 만점에 64점인데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주가 추세는 아까 중국 기업들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뭐 빨리 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관심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뉴스를 잘 체크하시면서 얼마든지 좀 시간을 두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셔도 늦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보면 이 현금 탈출력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동일한 이슈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보정해서 보면 대략 한 7, 8점에서 80점 요 사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재무 리스크는 거의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보면 과거에는 뭐 한 16달러, 18달러까지 갔다가 얘가 7달러까지 왔으니까 거의 50% 이상 떨어진 거죠.
뭐 밸류에이션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밸류에이션을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산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찍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적정가가 10.7달러고 현재는 뭐 7.3달러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중국 상장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6개를 좀 리뷰해 드렸는데요. 이 6개의 기업이 추천 기업이 아니라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재무 리스크라든지 또 밸류에이션 리스크 이 부분을 좀 중점해서 좀 살펴본 거고요. 아까 이제 앞에 있는 6개의 기업들은 이제 재무 리스크는 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밸류에이션은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최소한 보유 단계 이하, 그러니까 보유, 매수, 적극 매수에 있는 단계들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스크들,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들도 거의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갈등에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방향들만 딱 잡히면 그런 기업들을, 혹시 중국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거나 중국 상장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